2023년 간호사국시 정신간호학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문제 71. 에릭슨이 제시한 정신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발달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열등감을 경험하는 단계는? 정답은 학령기입니다. 영아기는 1세까지, 유아기는 3세까지, 아동기는 6세까지, 학령기는 12세까지입니다. 학령기는 학교에서의 학업적, 사회적 도전을 통해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역할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합니다. 발달 과업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면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아동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성취감과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험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문제 72. 의식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방어 기제는? 정답은 억제입니다. 무의식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방어 기제란 개인이 불안, 충돌, 스트레스 등의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인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각하지 못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억제는 자각적으로 의식하며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과정입니다. 안 좋은 옛 기억을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거나 시험을 앞두고 불안을 느끼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활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투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부담을 줄이고 자아를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신 상대방이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반동형성은 자신이 억압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이나 욕구를 대조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실제로는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지만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반사작용은 내면적인 충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원래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감정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치는 자기의 감정을 덜 위험한 대상에게 옮기는 행위입니다. 퇴행은 현실의 고통을 이전 단계로 후퇴하여 불안을 완화합니다. 취소는 타인이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때 원상복구시키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짓고 교회에서 용서를 비는 행위입니다. 의식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방어 기제란 개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메커니즘으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불안, 충돌, 스트레스 등을 다루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전략입니다. 합리화는 불쾌한 상황이나 자신의 행동, 결정을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으로 변형하여 자신을 정당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입니다. 약물 중독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고 나중에는 중독이 되었다라고 합리화합니다. 승화는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이나 감정을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활동이나 행동으로 바꿉니다. 문제 73. 페플라우가 제시한 치료적 관계에서 초기 단계, 오리엔테이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비밀 보장에 대한 계약 설정입니다. 페플라우는 치료적 관계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 신뢰와 안전한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비밀 보장, 치료 방향 및 목표 설정, 치료 계약입니다. 2단계는 자기 식별, 환자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대상자의 통찰력을 증진합니다. 3단계는 환자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고 명확히 하는 단계입니다.
대상자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가 일어납니다. 4단계는 갈등 해소 후에 환자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로 대상자의 건설적인 대처 기전이 발달합니다. 문제 74. 퇴원 요구를 거부당하자. 내 담당 의사는 퇴원도 안 시켜주고 엉터리예요. 라며 화를 내는 환자에게 치료적인 의사소통은? 정답은 퇴원이 되지 않아 속상하시군요. 입니다. 치료적 의사소통은 환자와 치료자 간의 심리치료, 의료진료, 상담 등 다양한 치료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뢰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환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어려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치료자는 환자의 감정과 경험을 공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치료자는 환자의 니즈와 목표를 파악하고 개인화된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환자의 감정을 수용하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대답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시키고 대화를 이어나가며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대답한 경우는 치료적 의사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님이 회복되었다면 왜 퇴원이 안 되겠어요? 라고 했다면 환자를 공격적으로 비난하거나 규탄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가 퇴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답하기보다는 퇴원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가능한 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해야 합니다. 셋째, 담당 선생님은 님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환자의 불만이나 화를 단순히 부인하고 담당 의사의 노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금 요법이 진행 중인데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한다면 환자의 불만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그 대신 다른 활동에 참여하라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문제 75. 환자가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탔어요. 라며 식사를 거부한다. 이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이상행동은? 정답은 사고장애입니다. 사고장애는 사고와 인지기능에 이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의 혼란, 사고의 비논리성, 환각, 망상 등입니다. 환자의 말에는 현실적인 근거가 없거나 현실과 상이한 내용이 들어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대개 정상적인 사고와는 다릅니다. 진압력 장애는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 76질 간호사가 정신상태 사정을 하며 대상자에게 만약 길에서 주민등록증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하였다. 어느 영역을 사정하기 위함인가? 정답은 판단력입니다. 판단력은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질문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판단력 영역에 해당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맞는 대처 방식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주변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진압력에 해당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어떤 추억이 가장 강하게 남았나요?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친구, 학교 활동 등이 있나요? 과거에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나요? 그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문제 77. 1개월 전에 실연을 한 청년이 앞으로도 모든 관계에서 실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인지적 오류는? 정답은 과잉 일반화입니다.
인지적 오류는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 패턴을 말합니다. 현실을 왜곡하거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사건이나 상황을 부정확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과잉 일반화는 일부 사건이나 경험을 일반적인 규칙으로 간주하고 모든 상황에 일반화하는 경향입니다. 한 가지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일반화하여 모든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이중적 사고는 사물이나 사건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분류하고 흑백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필터링은 사건이나 정보에서 일부 세부 사항을 무시하고 주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입니다. 개인화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건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과도하게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입니다. 극소화, 최소화는 긍정적인 사건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사건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선택적 추상화는 일부 세부 사항만을 강조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무시하거나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문제 78. 클로자핀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CBC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인가? 정답은 무과립구증입니다. 클로자핀은 항정신병제로 무과립구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BC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CBC 검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혈액 내의 다양한 성분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무과립구증은 심각한 혈액 장애로 무과립구의 감소로 인해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약화되고 발열, 피로감, 혈관 내 응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로자핀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CBC 검사를 꾸준히 시행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 79.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다학제 팀 접근을 강조합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를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의 심리적, 문화적인 면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하고 다학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입원 치료보다는 외래 치료 및 지역사회 활동을 중요시하며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 80. 정신건강 영역의 3차 예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만성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입니다. 1차 예방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질병이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신건강 교육, 정신건강 캠페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정신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교육 등, 임산부의 우울증 예방 교육 등입니다. 2차 예방은 이미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개인들에게 조기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신건강 검진, 조기 감지 프로그램, 정신건강 스크리닝, 위험군에 대한 인지도, 증진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의 진행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하여 합리적인 관리와 회복을 돕습니다. 우울증 선별 검사가 그 예입니다. 3차 예방은 이미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들에게 지속적인 치료, 관리,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발을 예방하고 최적의 생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치료, 재활, 사회적 지원, 상담, 통합적 관리 등이 그 예입니다. 문제 81. 상황 위기에 해당되는 사건은? 정답은 실직입니다. 상황 위기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개인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자연재해, 사회적 폭동,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테러 공격, 자살 위기, 가정폭력, 성폭력, 자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응급 상황, 의료 시스템 마비, 금융위기, 경제 불황,
회사 파산 등이 그 예입니다. 문제 82. 자살 예방센터를 방문한 대상자가 몇 개월 전 교통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만 살았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였다. 간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입니다. 자살 예방센터를 방문한 대상자가 가족의 사망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언급을 한 경우 간호사는 이를 심각한 자살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물어보아야 합니다. 대상자의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하는 발언은 오히려 대상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 83. 조현병의 양성 증상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피해망상입니다. 조현병의 양성 증상은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환각, 망상, 사고장애, 동작 및 운동장애, 피해망상이 해당됩니다. 피해망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추적당하고 있다고 믿는 신념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스토킹당하거나 감시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계획하거나 목숨을 위협하려고 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망상은 실제로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상상 속의 위협이나 괴롭힘으로 인식됩니다. 조현병의 음성 증상은 정상적인 기능의 손실 또는 감소로 특징 지어지는 증상입니다. 무감동, 언어 빈곤, 무의욕성, 사회성 결여 등입니다. 문제 84.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병실에서 표정 없이 혼자 지낸다. 적절한 간호진단은? 정답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조현병 환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 저하, 현실 왜곡, 자아 정체성 혼란, 우울, 사회적 고립, 자해 위험, 자살 위험, 감정 조절 문제, 인지 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정, 자기 돌봄 부족, 환경 지각의 왜곡, 자기 통제 문제, 사회적 기능 저하, 치료 계획 불참, 의사소통 문제, 가족 관계 문제, 자아 존중감 저하, 신체 건강 문제 등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면 사회적 고립의 간호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적 대화나 그룹 치료 등을 통해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85. 입원 중인 조현병 환자에 대해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이라는 간호진단을 내렸다.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공격적 행동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조현병 환자의 폭력성에 대한 간호중재는 환자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필요한 경우 보호용 장비를 착용합니다. 조현병 환자에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 휴식 시간 제공,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기법을 가르칩니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억제대를 적용하는 방법은 인권과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 86. 조현병 환자가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려서 못 살겠어요. 선생님은 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소리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에 공감해줍니다. 조현병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정신질환입니다. 조현병 환자의 환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이나 환자는 이를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환자에게 현실과 상상의 구분을 돕고 혼란과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하면
환자에게 혼란과 불안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경험을 혼동하고 현실적인 인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소리가 실제로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감추는 것은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 윤리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문제 87.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받은 환자가 활동요법 중 뜻대로 되지 않자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하잖아요. 라고 말한다. 적절한 간호진단은? 정답은 상황적 자존감 저하입니다. 우울장애란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우울한 기분과 관련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증상을 보입니다.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와 쾌감이 감소하며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저하되며 집중력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요 우울장애 환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상황적 자존감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황적 자존감 저하는 우울장애의 일반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아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자신감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 88. 지속성 우울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적어도 2년 동안 거의 매일 하루에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있습니다. 지속성 우울장애는 일반적인 우울장애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2년 이상 지속되며 대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관련됩니다. 조증사파는 조울성 장애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조울성 장애는 조증기와 우울기를 번갈아 가며 경험합니다. 문제 89. 조증 상태에 있는 환자가 지금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라며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 돌아다닌다.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움직이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조증 상태에서는 환자가 식욕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활동성 증가로 식사 거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거부 시 간호사는 식사 방법을 조절하여 식사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움직이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가벼운 간식을 줌으로써 영양 섭취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 90.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사소한 요구를 반복하는 급성 조증 상태에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조증 상태에 있을 때의 간호중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증 상태에서 환자는 자기나 타인에 대한 위험 요소를 가질 수 있으므로 환자의 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조증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소통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간단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 합니다. 환자의 감정과 경험을 수용하며 그들의 언어와 표현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환자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간호사는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행동에 대한 경계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환자의 행동이나 요구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오히려 그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문제 91.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심계항진, 발한, 더듬거림 등의 불안 증상이 1년 이상 나타난다. 추정되는 의학적 진단명은? 정답은 사회불안장애입니다. 사회불안장애 또는 사회공포증, 사회불안증은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과 불편감을 경험합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이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행동할 때 지나치게 불안하고 긴장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며 발한, 더듬거림, 말 못할 정도의 심계항진 등의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광장공포증은 사람들이 공공장소,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도망칠 수 없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정신건강 장애입니다. 범불안 장애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지속적인 과도한 불안과 염려를 경험합니다. 장기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일상적인 기능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염려는 건강, 가족, 금전, 업무, 학업, 근육 긴장, 피로, 불면증, 집중력 부족, 심장 뛰는 속도 증가, 소화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있습니다. 문제 92. 분리불안 장애의 행동 특성은? 정답은 주 애착 대상과 떨어질 때 불안을 호소합니다. 분리불안 장애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장애로 주된 특징은 특정한 사람 또는 장소와의 분리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가족 구성원, 배우자, 친구 등과 떨어져 있을 때 혹은 떨어져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낍니다. 93. 광장공포증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체계적 탈감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대상자를 두려운 상황에 점차적으로 노출시킵니다. 체계적 탈감작은 광장공포증에 대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노출요법의 한 형태로 대상자를 두려운 상황에 점차적으로 노출시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대상자는 먼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이를 직접 경험하기 전에 상상하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근육 이완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훈련을 거칩니다. 문제 94. 강박장애 대상자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강박장애는 강박적인 생각이나 이미지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반복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강박적 사고와 행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자주 씻거나 문을 여러 번 잠그는 등의 행동 강박장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 95. 고등학생이 성적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자기 오른손에 마비가 와서 병원을 방문하였다. 검사 결과 병리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상자는 마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정답은 만족스러운 무관심입니다. 만족스러운 무관심은 일부 신체적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상동증은 자동적이고 의도하지 않지만 반복적이고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동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거나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자기 자극적인 행동입니다. 손을 튕기는 동작, 몸을 흔드는 동작, 머리를 흔드는 동작, 반복적인 언어 사용 등입니다. 건강 염려는 병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 병에 대한 오해를 특징으로 하는 심리적인 장애입니다. 플래시백은 과거에 경험한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갑작스럽게 뇌에 떠오르거나 심리적으로 다시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플래시백을 경험하는 사람은 과거 사건이 현재에 재현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플래시백은 PTSD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96.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자 하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부적절한 성적 유혹 및 도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격장애 유형은? 정답은 연극성입니다.
연극성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자 하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부적절한 성적 유혹 및 도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격장애 유형은 허쉬웨인 성격장애 또는 허쉬웨인 성격장애 특징을 갖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극성이라고도 하며 보통 현실적이지 않거나 과장된 표현을 합니다. 문제 97. 경계성 성격장애로 입원한 환자가 볼펜으로 손등을 자해하여 피를 흘리고 있다.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중립적인 태도로 상처를 치료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개인의 감정적 안정성, 대인관계, 자아 정체성, 행동 제어 등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강한 감정 변동성을 보이며 불안, 공포, 분노 등의 감정을 매우 강하게 경험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의 자해 행동을 동정심을 갖고 위로하게 되면 환자에게 보상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자해 행동을 반복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는 타인의 도움과 지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정심과 위로는 이러한 의존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심리적인 고통과 절망감을 더욱더 겪을 수 있고 자해 행동을 더욱더 강화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해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상처를 치료하고 환자의 자해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 98. 마지막 음주 후 2-3일경의 알코올 중독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정답은 진전선망입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량의 알코올을 섭취함으로써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소량의 알코올 소비로는 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한 후 몇 년에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의 초기 증상은 주로 기억력 저하, 학습 능력 감소, 인지 능력 저하 등과 같은 인지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전선망은 알코올 또는 다른 약물 중독자가 중독물질을 중단한 후에도 지속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인 증상을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신체적인 증상에는 출혈, 심장 빈맥, 수면 문제가 포함되고 정신적인 증상에는 불안, 우울, 공포, 집중력 저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염은 신체의 말초신경에 손상이나 염증이 발생하여 신경 기능이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당뇨병이나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량의 알코올을 섭취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알코올성 베르니케 증후군은 비타민 B1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학적인 장애입니다. 주로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자에게 나타납니다. 눈운동 이상, 균형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문제 99. 약물의 지속적 사용으로 감수성이 저하되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약물 용량을 늘리게 되는 현상은? 정답은 내성입니다. 약물 내성 또는 약물 저항성은 약물의 지속적 사용으로 인해 생체 내에서 약물 대사와 배출에 대한 조절 기능이 손상되어 약물의 흡수나 분포, 대사, 배출 과정에서의 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주로 암 치료 등의 장기적인 약물 사용에 관련됩니다. 이로 인해 처음에 사용한 양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용량을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물 내성을 줄이려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중 약물 치료는 다양한 약리작용을 가진 약물들을 조합하여 약물 내성을 방지하고 더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약물 금단은 만성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거나 감량하면 발생하는 생리적 및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이중 진단은 정신질환과 동시에 약물 중독이나 약물 남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남용하거나 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약물 중독으로 인해 정신질환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 100. 선망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구체적인 용어로 대화합니다. 선망은 특정한 상황, 객체 또는 활동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이나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불안, 두려움, 불편함 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는 일시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선망은 심리적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인간관계, 직업, 학업 등의 영역에서 제한적인 기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선망이 있으며, 대상과의 감정적 접촉, 대면 상황 또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선망 환자의 간호중재는 경계성 성격장애자의 간호중재와 같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용어로 대화하며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밝은 병실 조명과 창문으로 자연광을 적극 활용합니다. 방문객은 소수의 가족 구성원이며 그들은 환자에게 친밀한 관계인이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지시만 내립니다. 병실에 시계와 달력을 배치하여 현재 시간과 날짜를 보여줍니다. 문제 101.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를 위한 입원 초기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매일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합니다. 매일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심각한 영양 부족과 체중 감량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함으로써 음식 섭취 및 소화와 관련된 문제를 감지하고 영양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은 정신과적인 이상과 관련된 식욕부진 및 체중 감량을 특징으로 하는 식사 및 영양 섭취 장애입니다. 이는 주로 청소년 및 젊은 성인 여성에게 발생하는 것이 흔하며 자기 체형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신체적인 완벽주의, 식습관의 규칙적인 제한 등이 관찰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은 몸무게 감량을 목표로 극단적인 식사 제한, 과도한 운동, 몸무게 감량을 촉진하기 위한 저염식, 배출을 유발하기 위한 약물 복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패턴을 특징으로 합니다. 심한 체중 감량과 영양 부족으로 인해 신체적인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음식을 강제로 섭취하거나 체중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은 신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중 측정을 자주 하면 환자는 자신의 체중과 몸매에 대한 불안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번 체중을 측정하면서 이러한 감정을 자극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안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문제 102. 수면장애 대상자를 위한 간호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취침 직전 많은 양의 식사는 피합니다. 취침 직전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므로 수면을 위한 뇌활동에 혈류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낮잠을 충분히 자면 밤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이나 카페인 등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취침 직전에는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취침 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도록 허용하는 것은 수면 패턴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 103. 15세 여학생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고 남성의 2차 성징을 갈망한다. 추정되는 의학적 진단명은? 정답은 성별 불쾌감입니다. 성별 불쾌감은 성정체성 장애라고 합니다. 개인의 경험과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생리적 성별에 대한 불만이나 불쾌감으로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나 외모 또는 자신이 속한 성별에 대한 분노, 불만, 불안, 스트레스 등이 증가하여 남성의 2차 성징을 갈망하는 경우는 성별 불쾌감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별과 자신의 성 정체성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으로 분류되었지만 여성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싶어 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문제 104.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아동의 부모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아이에게 말할 때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세요. 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과잉 활동성,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ADHD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발견되지만 성인에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를 집중하기 어렵고 쉽게 산만해진다. 지시사항이나 작업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장기적인 기억력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만히 앉기 어렵고 움직이는 것이나 장난을 치는 것이 증가한다. 말을 많이 하며 조용히 있기 어렵다. 타인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DHD 아동은 복잡하거나 긴 문장, 어려운 어휘 등이 포함된 지시나 대화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게임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쟁적인 놀이를 권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문제 105. 품행장애 대상자의 행동 특성은? 정답은 규칙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품행장애는 행동 및 규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징적인 행동 패턴을 갖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품행장애 대상자의 행동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규칙, 법률, 권위 등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다. 거짓말을 한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다. 학교, 가정, 사회적 의무 등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재산을 훔치거나 파괴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상으로 정신간호학 문제풀이를 마칩니다.